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용 국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항력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과 가장 직결되는, 그죠? 가장 중요한 그 사안입니다. 뭐냐? 미상임차인. 미상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과 같이 결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은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항력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죠. 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두 날짜를 다 합해서 말소기준권리, 즉 말해서 최선순위 설정이죠. 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요 날짜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는 것은 전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만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택인도는 당연히 거기 살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주택인도는 된 거고, 그럼 전입일자 가지고 결국 따지게 됐습니다. 전입일자가 빠르냐 늦냐. 그런데 경매물건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입돼 있어요. 근데 홍길동이 말소기준권리 그 최선순위, 그죠? 최선순위 설정일 하고 대비해서 홍길동이 22년도 1월 1일 날에 들어와 있어요. 전입했어요. 근데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는 23년도 1월 1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 미상 보증금, 미상 배당요구 안함, 요거를 미상이라고 해요. 미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상임차인입니다. 자, 미상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 자, 첫 번째, 가장 흔한 방법이죠. 국토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동은 안 나옵니다. 동은 나오지 않고 층만 나와요. 층만. 이 사람이 2월 1일이면 2월 1일과 비슷한 시기에 21년도 뭐 10월, 11월, 12월 혹은 뭐 1월, 뭐 2월, 요 2월 1일을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앞으로 뒤로 뭐 한두 달, 두어 달 상간, 요때 최소한 같은 층, 동일한 층의 국토부 실거래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국토부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억 정도가 있었다. 그럼 10억이 여기가 3층이라고 해봅시다. 3층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이게 홍길동이가 들어온 그 3층의 그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10억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무조건 기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근데 주변에 막 21년도 뭐 한 6월달, 7월달부터 쭉 해서 22년도 뭐 6, 7월까지 1년 상간에 3층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면 결론적으로 이 홍길동이 3층 이거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들고 간 상태에서 전입신고하면 주민센터 그 담당 공무원이 거기다 확정일자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부여를 하면 그것이 국토부 실거래가로 그 다음날 정도, 하루 정도 지나면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한다. 자, 두 번째는 이 홍길동이가 전입하고 난 직후에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로서 첫 번째
근저당이 은행이냐 아니냐. 여러분 은행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아닌 곳들은 사실은 우리가 신뢰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대부업체나 심지어 사채를 하는 사람들도 돈을 빌려줄 적에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해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집의 소유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임차인으로 있으면 은행에서는 2순위거든요. 은행은 절대로 후순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일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오라고 항상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입세대 열람을 떼가서 거기에 소유자 아닌 다른 세대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확인 사살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이 홍길동 이후에 가장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단 후순위로 넘어가니까 근데 첫 번째에서 은행이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다른 은행들이 있냐 없냐. 은행들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은행이 있으면 또 항상 요구를 합니다. 일단은 전입세대 열람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은행이 뭐 A은행, 뭐 우리은행이 있고 뭐 B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대줬고 그러면 2순위로 국민은행에서 또 전입세대 열람 확인해서 은행의 그 금액 제외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충분히 그 계산하고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 뭐 이거는 자기들 2순위 뭐 이렇게 대출이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선순위 사람으로서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냐 없냐는 정말 이 사람들은 민감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 근저당. 근데 여기서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막 이제 등기를 막 하고 할 적에 이 건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을 국민은행에서 막 해준다 치면 국민은행에서 그 아파트 건에 대해서 대출이 100건, 200건, 300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건이 많다 보면 그 중에서 미처 확인을 못하는 사항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행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놓치는 수도 있지만은 사업자 대출을 합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을 하면서 사업자로 해서 대출을 하는데 이게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면 채무자가 법인으로 뜹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면서 개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와중에 대출을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 이 사람의 그 영업이익이나 회사나 개인이나 회사의 사업상 이득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 담보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개인이나 법인이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보고 그거를 신용 삼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끼워서 그냥 부동산도 하나 담보로 제공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간혹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들을 예전에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개입될 수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거는 뭐 특별하게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지는 예외적인 사항이고, 통상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절대로 선순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세입자를 두고는 대출이 안 나간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 은행 근저당,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사무소 가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도 요새 철벽 수비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인을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얘기 안 해주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요? 여기에 지금 이분이 여기 살고 계시냐? 이분이 소유자가 아닌 건 우리 알고 있으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번 슬쩍슬쩍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대답하는 와중에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도 만약에 근저당이 돼 있냐 안 되냐. 근저당이 돼 있는데 은행에서 근저당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1순위를 절대로 자기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홍길동 인상도 해줬다. 그럼 은행에는 홍길동에 관한 아마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을 거예요. 무상거주 확인서. 우리 임대차 포기각서라고도 합니다. 임대차 포기각서. 그럼 요게 있냐 없냐를 은행을 통해서 한번 집요하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예 대놓고 그래요. 우리가 대출을 당신네 은행에서 좀 받을 수 있냐?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을 그래 받고 싶은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겠냐? 그 슬쩍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그러면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까? 하고 그냥 직접 대놓고 물어보든가. 그러면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혹은 저희 은행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 자기 은행의 그 매뉴얼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물어봐요. 만약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정확하게 물어보거나 한번 양해를 구해서 물어보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있다는 걸 또 내비치는 은행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간 경매물건들은 다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좀 귀찮게 한 번, 두 번 전화로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전화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게 효과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그럼 세 번째는 관리사무소를 간다. 그 다음에 우편물. 우편물에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홍길동이라는 사람 우편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편물 같은 걸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그냥 앞집에 벨을 누릅니다. 서로 아파트가 101동, 101호, 102호에 있으면 앞집 호수에 가서 그냥 벨을 예전에 자주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이 혹시 이런 분이 계시냐. 이렇게도 대놓고 여쭤봐요.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요즘 아파트 좋은 아파트 앞에 입구에 경비실에 그 경비 쓰는 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도 여쭤봅니다. 여기 301호 이 집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소유자분 이름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소유자분 이름을 얘기하면 그쪽에서 뭐 반응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알아봅니다. 이렇게 미상 임차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그 경매 수익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또 집중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현장에 임장을 하러 가면 그 아파트가 있으면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러지 마시고 제가 경매를 열심히,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할 그때는 가면 무조건 벨을 눌렀습니다. 벨을 누르면 때로는 임차인이 있다면 혹은 소유자가 있어도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적에 그 남자분들 좀 인상이 좀 그가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모님이나 혹은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조금은 착하게 생기신 혹은 좀 젊으신 여성분 아니면 푸근하게 생긴 여성분들을 앞세워서 벨을 눌러보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이런 방법들 말고 또 다른 방법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혹시 제가 여러분과 서로 대면하고 서로 만나 뵙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고, 어쨌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한 두어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미상임차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